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시차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요, 개별 교육 정책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기 전에 시차이론을 그래도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시차이론은요, 국내 학자들이 순수히 개발한 겁니다.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논문도 나왔고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 또 논문,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요, 교육 정책 실패 요인을 가능한 줄여보자, 정확하게 이렇게 좀 제어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접근 방법입니다. 좀 소개해 드리면은요, 시간이라는 변수를 고려하는 겁니다. 사회과학에서요, 만약에 모든 것들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간과 이렇게 흐른다고 그러면 모든 것들의 변화는 같겠죠. 그렇지만 사회현상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빨리 도달하고요, 어떤 것은 천천히 도달하고, 어떤 것은 또 빨리 숙성하고요, 어떤 것은 또 덜 숙성하고요. 또 선행 조건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수준별 수업을 한다 그러면 교재를 수준별 수업에 맞는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또 교실 이동, 또 교사의 질, 선행 조건이 구비되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또 고교 학점제를 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선행 조건들이 이제 구비되고 그 작동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죠. 어떤 걸 먼저 시키고 어떤 걸 나중에 시키느냐에 따라서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러한 요소들을 이제 고려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회 현상들은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운동선상에서 이렇게 진행된다. 이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죠. 저같이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을 하는 것이나 문화인류학적 접근 방법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동태적 접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연구나 이런 데서 우리는 흔히들 고정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지금 2022년 9월 21일 아침 7시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는 어떤 것인가요? 그것을 capture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딱 찍을 정도로 이렇게 고정된 것인가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념이죠. 또 그리고 집단 간, 개인 간 굉장히 영향을 주고 다른 개념이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어떤 연구들을 하면 예를 들어 리더십 연구를 한다 그러면 권위적인 리더십, 민주적인 리더십, 또 그 외 자유방임적인 리더십, 무능한 리더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고정적인 그 개념인가요? 그것이 이렇게 이렇게 변화할 수 없는 개념인가요? 그것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로 상호관계에 의해서 또 접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죠.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정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변수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시차적 접근은요, 영어로는 time lag approach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변수를 좀 더 많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인을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를 주어서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정책에 있어서 더 많은 자원을 투여하던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거나 아니면 선행 조건을 구비하거나 이랬을 때 원인이 어느 정도 변화를 주면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인과관계로 나타날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그리고 원인이 계속 변하고 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여러분들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이나 교실 장면, 그리고 여러 가지가 끊임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들 좀 이렇게 원인이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사회현상들은 계속 변화합니다. 이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작동 순서를 달리하면은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학점제를 만약에 하려고 그러는데
뭐 교실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뭐 교사 연수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교재 개발을 먼저 하느냐, 이 작동 순서에 따라서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고려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우리게 그 시차이론에서 타임렉 어프로치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숙성 기간이라는 겁니다. 숙성 기간이라는 게 있죠. 모든 정책에 있어서 또 사람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앞섭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추상적인가, 또 구체적인가, 이거에 따라서 또 성과를 이렇게 측정하는 도구는 얼마나 엄밀한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반발, 저항, 또 내지는 생소함, 이런 거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는 그런 숙성 기간이 정책에 있어서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인지상의 차이. 이거 여러분들 좀 용어상으로는 약간 어렵고 생소하다고 느끼는데, 별거 아닙니다. 인지상의 차이는, 보면은요,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서 제가 대학 입시 하나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보통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한테 익숙했던 것이 가장 좋았다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본고사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때 예비고사 보고 본고사 가서 대학별로 가서 국영수 시험 볼 때가 가장 공정하고 좋았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학력고사 세대요. 세대에 있어서는, 전 과목 다 봐가지고, 한 줄로 쭉 세워가지고, 쫙 해서 전국에서 시험을 봤는데 저희 때는 뭐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제 학번 때는 그것이 정말 공정했고 그때는 뭐 입학사정관제도 없었고 이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됐기 때문에 정말 공정했던 것 같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 한 줄 세우기가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 되는 거고, 가난하니 뭐 부모의 백그라운드니 그런 거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아. 정말로 공정했던 것 같아. 또 그 후에 수능 세대 다르고, 또 입학 사정관제 생각이 다르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라고 접하는 것은 뭐 60대 장관이 접하는 것과 20대 대학생, 또 30대 교사가 교육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 요즘 좌파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육 문제와 또 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육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겠죠. 보는 시각, 그 사람들의 뭐 나이, 그 사람들이 자라온 경험, 그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인 백그라운드, 그런 것들이 전부 문제를 인식하는 인식 차이나 인지상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인지상의 차이, 그것도 시간의 차이죠. 뭐 어떤 면에서 시각의 차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라고 인식을 했을 당시와 막상 실행 단계, 정책이 집행 단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그렇죠. 주택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공급 단계에 가면 한 3, 4년 빨라도 그렇게 걸리죠. 그랬을 때, 그 당시가 되면 공급 단계에 가면 과잉이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가장 이렇게 좀 극명하게, 시간차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인지 시점하고, 실행 단계하고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막 부족해서, 주택값이 오른다. 그랬을 때는, 아무리 공급을 한다고 해도 4, 5년이 지나야지 잡힙니다. 이제 그 다음 정권에서나 잡히고, 보통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 흔히 나타나죠. 그것이 이제 그 인지 시점과 실행 단계, 공급 시점, 뭐 이런 거하고 이제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여러 가지 정책 변수 중에서 이제 집어넣는 거지, 원인 변수를 이렇게 정합성에 맞춰서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순서를 배열해 보자. 뭐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와 Z가 있으면 X와 Z가 이렇게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줘가지고 결과를 좋게 만들 수, Y라는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밑에 상호 보완을 잘 시켜가지고 도입을 무난하게 이렇게 해준다.
예를 들면 뭐 고교학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과목 편성이라든지 아니면 교재 개발이라든지 교재 연수를 갖다가 원활하게 해서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준비 작업을 하자. 교실을 더 늘리자. 이런 거는 분명히 보상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해서 그 다음에 원활하게 하자. 뭐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무조건 앞에 부분이 충족이 돼야지 다음 부분이 잘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선행 조건이 구비돼야지 다음 조건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선행 조건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상호 모순 대립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하고 부실대학 정리 이런 것은 상호 모순 대립이 됩니다. 개념도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이 똑같이 발전하는 것이 과연 발전인가? 뭐 그러면 캘리포니아하고 저기 뉴욕하고 똑같아야 되고 애리조나 사막에 하고 또 뉴욕에 있는 산업이 같아야 되느냐? 어디는 농산물이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어디는 관광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어디는 첨단과학이 발전하는 건데 그것을 전체 균형 발전으로 봐야지 모든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구처럼 옮겨 놓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균형 발전인 것인가? 또 그리고 부실대학을 정리하지 못하고 돈을 투여하는 것이 그게 균형 발전인가? 그런 부분에 이제 합리적 사고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책 간에 상당히 무슨 대립적인 것이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반드시 희생당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혜 집단이 있으면 반드시 피해 집단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면 해야겠죠. 그러면 대립 모순 관계에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수월성 교육과 평등성 교육에게 서로 경쟁한다. 그리고 지역 발전하고 부실대학 정리가 서로 모순되고 서로 경쟁한다. 그랬을 때 시급한 거 먼저 하는 겁니다. 사회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둘 것이냐. 경제난이 굉장히 심했을 때 이랬을 때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경제난 회복 이런 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렇지만 성장기고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또 좀 다른 부분 좀 여유 있는 부분 또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는 상황에 따라서 또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또 한 가지는 방법은요, 상호 모순 대립이 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요, 동시에 다르게 추진한 다른 공간에서 추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죠.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 아주 우수한 양질의 인재도 키워야 하는 겁니다. 양질의 인재를 키운다고 해서 평등이 헤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등교육은 또 평등교육대로 실시를 하고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또 학력을 향상시킨다든지 특수교육, 또 다문화교육, 뭐 여러 가지 평등교육을 실시하면서도 또 수월성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동시에 추진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교육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교육은 한 가지 가치로만 이렇게 나아갈 수 없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융통성을 갖고 좀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뭐 좌파가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립학교는 전부 없애고 사학을 말살하고 특목고는 전부 없애고 무조건 평준화자 가자. 그러면 그 나라는 수월성도 망가지고 평등성도 망가집니다.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런 획일성, 지나친 평등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치를 다른 공간에서 실현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이죠. 그럼 시차이론의 시차적 접근의 한계는 뭐냐?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퀄리티가 떨어지죠. 그리고 시간도 없고 남 얘기 안 듣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정치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현실에 있어서는. 근데 또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또 남의 말을 잘 듣고 또 기다려주고 또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좀 더 좌우 타협적이고 좀 더 그렇다면 그런 분위기를 가졌다면 좀 더 정책 실패 요인을 줄이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뭔가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 하고 정치인들은 너무 퀄리티가 낮고 국민들은 또 깊이 있는 사고에 관심이 없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 시차이론을 잘 적응해서 이렇게 뭐 실패 요인을 줄이고 엄밀하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변수, 짧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숙성 기간을 갖고 또 시간이라는 요소를 고려해 가지고 정책 평가를 하기에는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정책 환경이 안정적이지를 못하죠. 뭐 5년 지구 변동설이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무차별적으로 정책이 나왔다가 2, 3년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되고 그 다음에 더 센 게 나오고 제가 악순환 이론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한국 사회가 다이나믹해서 그렇습니다. 좋게 말해서는 굉장히 역동적이죠. 나쁘게 말해서는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원칙적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을 달리는 거죠. 그래서 시차이론이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적용해서 만들어 나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아까 시간적인 요소, 또 선행 조건, 상호 대립 모순되는 관계를 해결하는 부분들, 숙성 기간,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고려를 해서요 정책에서 실패 요인을 줄이는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융통성 있는 사고, 그러니까 모든 가치들이 대립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교육 정책에서는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월성 교육과 평등, 또 뭐 공공성과 그러니까 효율성 교육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 이러한 부분이 같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끝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잘 맞지 않아. 왜냐하면 맥락이 맞지 않아. 또 선행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해방 이후에 전 세계 5대 빈국 안에서 지금 10위 안에 들었지 않습니까? 눈부신 산업화 사회 변화를 이뤘죠. 그랬을 때 우리 선행 조건이 맞아서 한 일 없습니다. 그리고 맥락이 맞아서 한 일 없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맥락을 극복했죠. 선행 조건이 구비가 안 돼?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그 공무원들과 민간 부분의 기업, 이런 사람들, 그리고 최소한 80년대까지는 정치인도 우수했죠.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운동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퀄리티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지만 최소한도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뭐 기업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또 공무원도 그렇고 인류가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극복할 수 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이 정책을 해나가고 또 그래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더 필요하신 분들은 뭐 행정의 시차적 접근이라는 책도 있고요. 행정학 원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별 교육 정책에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